자, 안녕하십니까. 기계공작법 이번 시간에는 3장 용접 열처리 중에서 세 번째 아크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크의 정의를 보면 아크는 도체 양극과 음극을 연결하여 접근시키면 이 두 전극 사이에 튀어나오는 전자는 양극으로 흐르면서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열은 주위 기체 분자를 해리시키고 원자들을 이온화시키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아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용접봉이 있고 여기 모재가 있는데 모재에 플러스 전극을 연결하고 용접봉에 마이너스 전극을 연결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사이에 아크가 이렇게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 발생된 아크를 보면 자, 용접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접봉 안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심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접봉은 바깥에 이제 피복제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피복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모재와 용접봉 사이에 이렇게 이제 아크가 발생되는데 이 아크의 제일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아크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 코어 부분은 우리가 백색의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 아크인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의 온도가 3000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탄소 아크인 경우에는 우리가 4000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아크의 주변, 코어의 주변을 우리가 이제 아크 스트림이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아크 스트림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청색을 이렇게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의 부분, 가스로 이렇게 덮여 있는 요 부분들을 우리가 아크 프레임이라고 하고, 아크 프레임은 황색을 이렇게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크가 이렇게 발생되면 우리가 이제 모재와 용접봉이 녹으면서 이렇게 용입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녹아서 모재 안에 이렇게 녹은 금속이 이렇게 스며드는 요 깊이를 우리가 용입이라고 합니다. 용입.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덮여져 있는 그 모재와 용접봉이 녹아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용착금속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이제 피복에서 우리가 이 용착금속이 외부와 이렇게 접하지 않게끔 위에 이렇게 덮어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슬래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접봉과 그 다음에 아크에 대한 용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 현상과 특성에 보면 우리가 부특성 또는 수화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아크 용접기는 낮은 전압으로 대전류가 흐르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공식일 건데, E는 I 곱하기 R이라는 우리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는 이 기본식에 의해서 전기회로의 전류를 크게 하면 전압도 크게 되나, 우리가 아크 특성은 반대로 소전류의 범위에서는 전류의 증가에 따라서 전압이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제 그림에 아크 전압의 특성 해가지고 전류와 전압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선 아크 용접의 극성은 전체 발열량의 60~70%가 양극 측에서 이렇게 발생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아크 용접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디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극성이냐 역극성이냐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직류 용접에서 우리가 용접봉을 마이너스 전극에 연결하고 모재를 플러스 전극에 연결한 것을 우리가 정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극성은
용접봉의 용융이 늦고 그 다음에 모재 용입이 깊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용접봉이 마이너스일 때 우리가 전극성이다 이렇게 자 외우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용접봉이 플러스이면 이거는 역극성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극성일 때는 용접봉의 용융이 늦고 모재가 용입이 깊은 그러니까 깊이 이렇게 용입이 되는 이러한 용접에 우리가 전극성을 사용하고 역극성은 우리가 용접봉의 플러스 모재의 마이너스를 연결해 가지고 용접봉의 용융 속도가 빠르고 모재의 용입이 얕은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역극성 연결을 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입이 얕다는 얘기는 얇은 판을 용접할 때 적합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극성과 역극성의 이러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용접봉의 크기에 따른 전류와 아크 길이가 있는데 우리가 용접봉의 지름하고 아크 길이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같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봉의 크기가 3.2mm인 거는 아크 길이를 3.2mm 그 다음에 용접봉이 더 커지면 아크도 이렇게 커지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 용접의 형식을 보시면 전극이 용가제 역할을 하는 역할을 겸하는 경우를 우리가 용극식 아크 용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모식 아크 용접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접봉이 우리가 같이 녹으면서 우리가 용융이 되는 용접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이 용극식 아크 용접에 해당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전극은 탄소봉이고 용가제가 별도로 있는 이러한 용접을 우리가 비용극식 아크 용접이다. 그래서 비소모식 아크 용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요 탄소 전극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용접봉인데 자 여기에 탄소 전극은 우리가 아크만 이렇게 발생시키고 별도의 용접봉을 우리가 공급해 줌으로써 자 여기에서 아크가 발생되면 용접봉을 녹여 가지고 모재와 같이 녹여서 이렇게 용접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탄소 아크 용접 그러니까 비용극식 아크 용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탄소 전극은 소모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용접봉 용가제를 이렇게 공급해 줌으로써 이 용접봉을 녹여 가지고 이렇게 용접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금속 아크 용접 그러니까 비용극식 아크 용접은 우리가 용극식 아크 용접은 우리가 용접봉 자체가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용접봉이 이렇게 아크를 발생시키면서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같이 용융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 모재에 이렇게 접합이 되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용접 부분이 소모가 되는 거죠. 소모가 되면서 우리가 아크를 발생시켜서 본인 자체가 녹아서 모재와 같이 녹아서 이렇게 용접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용극식 아크 용접 다른 말로는 우리가 금속 아크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아크 용접과 금속 아크 용접의 차이점은 우리가 이러한 전극 부분이 같이 용접봉 역할을 하느냐, 같이 녹아서 소모가 되느냐, 소모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다. 자, 다음에 피복제입니다. 피복제는 대기 중에서 용착금속의 산화나 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이나 환원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산화물이나 불순물을 모아 슬래그를 만들며 탈산, 정련 등의 작용으로 용착 효율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이러한 그 심선이 있고 그 바깥쪽 부분에 우리가 피복제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피복제의 역할은 우리가 아크의 연속성, 그 다음에 집중성, 안정성을 우리가 주는 역할을 하고, 산화 질화를 방지하고 용착 금속에 필요한 온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용착 금속과 슬래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용착 금속의 응고와 급냉을 우리가 이제 용접부를 덮어주기 때문에 급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슬래그 제거를 용이하게 하여 비드의 외관을 좋게 하고,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용접되어 있는 부분에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슬래그가 이렇게 덮어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 뭐 이렇게 망치로 살짝만 때려도 이게 깨져서 이렇게 이제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될 때는 급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용접이 다 끝나고 이제 제품을 이제 그 제품을 우리가 쓸 때는 요 슬래그를 이제 충격을 가해서 깨서 이제 어 이 제거하고 이 슬래그를 제거하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제거하면 안에 이제 비드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비드가 외관이 이제 이렇게 깨서 봐보면 깨끗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관을 좋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용착 금속의 응고와 냉각을 방지하고 기계적 성질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고, 전기 절연과 탈산 작용을 하고 스패터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영광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우리가 기호로 보면 24301, 그 다음에 24303, 그 다음에 24316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아크 용접봉 기호와 의미를 보면 우리가 KSD 7004에 우리가 아크 용접봉이 규격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2라는 거는 우리가 전기 용접봉이라는 뜻이고, 43이라는 얘기는 전 용착 금속의 최소 인장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0과 1인 경우에는 전 자세, 용접 자세가 어떤 자세가 적당하냐. 여기서 0, 1은 전 자세. 그다음에 여기가 2면 아래 보기나 수평 필렛. 그다음에 3은 아래 보기. 그다음에 4는 전 자세 또는 특정 자세 용접이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모친 부분, 마지막 부분은 피복제의 종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접 자세에 대한 기호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F로 표시하면 아래 보기 자세, 그 다음에 V는 수직 자세, OH는 위 보기 자세, 그 다음에 H 필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평 필렛 자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접봉은 아크 용접의 용접봉은 우리가 영광용 피복 아크 용접의 심선의 지름은 1, 그 다음에 1.4, 2, 2.6, 3.2, 4.0, 5.0, 6.0, 7.0, 8.0mm 등을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3에서 6mm 사이에 우리가 용접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용접봉 심선의 재질은 우리가 모재에 녹여서 같이 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모재와 같은 동일한 재질의 우리가 심선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이나 특수강이나 비철 합금일 때는 우리가 모재와 동일한 재질의 심선을 주로 사용하고, 자, 모재가 영광인 경우에는 탄소가 비교적 적은 영광봉을 우리가 용접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크를 발생시키는 방법에는 우리가 찍어서 이렇게 찍는 법과 긁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용접봉을 모재에 이렇게 쿡 찍으면 아크가 발생되면 찍었다가 띄면 아크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찍는 방법이 있고 모재 부분을 살짝 이렇게 긁어서 우리가 아크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용 방법은 직선 비드법, 좌우로 움직이는 위빙 비드법, 그리고 쳐 올리는 위핑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제 쭉 운용하는 방법에 직선법, 이렇게 쭉 이렇게 용접을 하면서 쭉 직선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나사산형,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꼴형, 그 다음에 사각형형, 그 다음에 타원형, 그 다음에 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용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삼각형을 그리면서 용접하는 방법. 자,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크 용접기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분류하면 교류 아크 용접기와 직류 아크 용접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교류 전원을 입력시켜 저전압 대전류를 발생시켜 이를 조종하여 용접에 적합한 아크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교류 아크 용접기. 그래서 교류 아크 용접기는 우리가 다시 가동 철심형이냐, 가동 코일형이냐, 그 다음에 탭 전환형이냐, 가포와 니액터형이냐, 그 다음에 가포와 니액터 고정 철심형이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류 아크 용접기는 용접 아크의 안정을 요구하는 용접에 주로 이용되는데, 모재의 재질이나 판 두께에 따라서 극성을 바꾸어 용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정류기형과 발전기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크 용접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